올해 하반기에 신차가 유독 많이 나온다고 하죠. 현대기아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KG 모빌리티랑 쉐보레 그리고 수입차 브랜드들도 독일차부터 일본차까지 갑자기 많은 차가 쏟아지는 느낌이라 설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차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가 가장 기대됩니다. 페이스리프트만 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출시도 되기 전에 날벼락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주어를 일부러 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꽤 변수가 많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토요타를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벤츠나 BM은 제네시스 같은 차들한테나 영향을 주는 거고, 토요타는 대중 브랜드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토요타가 은근 신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 출시하는 신차만 무려 8종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크라운은 시작일 뿐이었고, 알파드, 하이랜더, 프리우스,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전기차 BZ4X도 나오고요. 렉서스까지 치면 RZ랑 RX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시되는 차종에 비하면 생각보다 반응이 영 시원찮은 것 같지 않나요? 크라운이 어떻게 보면 신차 공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이랑 옵션 논란 때문에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우리나라는 그랜저 판매량이 강성 수준입니다. 그렇게 논란이 많고 가격이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들어도 판매량 1위를 그것도 압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를 이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 괜찮아도 그 시장에서 이미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알파드도 얼마 전에 영상을 내보내드렸지만 카니발이 워낙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기도 하고 승합차처럼 생긴 디자인이 얼마나 먹힐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차종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야기 나눌 차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차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박날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하이랜더인데 아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토요타의 대형 SUV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차종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사전 계약을 받기 시작했고 7월에 정식 출시가 되는데 생각보다 구성이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국내에 출시되는 건 하이브리드 모델에 심지어 대형 SUV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이라 안 팔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팰리세이드를 잡을 거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검증된 차이기도 하고, 팰리세이드 말고는 이렇다 할 차가 없는 게 우리나라 대형 SUV 시장이기도 합니다. 렉스턴하고 모하비가 있긴 하지만 너무 노후된 모델이기도 하고, 애초에 이 차들은 판매량부터 비교가 불가하거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간 원하던 것 중 하나가 대형 차지만 연비가 좋은, 한마디로 부담이 없는 차였는데, 대형 SUV는 죄다 디젤 아니면 고백이랑 가솔린 모델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걸 해소해줄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모델이었고, 그래서 팰리세이드도 이번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하이랜더는 하이브리드 모델만 들여오고 팰리세이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 하이랜더도 가격을 현행 팰리세이드랑 비교할 게 아니라 앞으로 출시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팰리세이드도 어차피 하이브리드가 주력 모델이 될 거고, 지금의 가솔린과 디젤 모델 수요가 대부분 하이브리드로 이동할 겁니다. 소형차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대형차는 하이브리드가 모든 단점을 해소하거든요. 전기 모터 덕분에 디젤 엔진처럼 초반에 밀어주는 힘도 있고요. 가솔린 엔진 기반이라 조용하고 환경 규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심지어 연비까지 좋으니까 대형차 라인업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안 팔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형차랑 다르게 소렌토나 그랜저급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반 내연기관 모델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형차급에서는 타격이 크지만 그랜저 판매량만 봐도 알 수 있듯 중형 이상급부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팰리세이드 내연기관 모델 가격 범위가 6월 기준으로 3,867만원부터 5,620만원 정도 합니다. 아마 하이브리드 모델은 6천만원을 넘겨서 6,500만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코나도 보면 내연기관이랑 하이브리드 가격 차이가 400만원 정도 하고요. 심지어 이번에 나오는 팰리세이드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 가격부터 올라갈 거잖아요. 산타페도 풀체인지 되면서 6천만원대가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팰리세이드는 6,500만원 정도는 거뜬히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에서 주어를 빼고 날벼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토요타가 팰리세이드의 가격 상승을 기회 삼아서 공략한다면 팰리세이드가 날벼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안 좋은 예감은 항상 틀리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토요타랑 관련된 영상마다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토요타는 옵션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옵션이 그냥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컨대 시에나는 4륜구동 모델의 옵션은 싹 빼버리고 외관까지 깡통처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전륜구동 모델은 옵션을 거의 몰빵하면서 가격도 전륜구동 모델이 더 비싸죠. 캠리도 처음 들여올 때 프리미엄 스피커는 넣어주면서 사각지대 경고, 메모리 시트 이런 기본적인 건
싹 뺐었고 최근에 출시된 크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랜저급이고 실제로도 그랜저를 잡을 거란 기대가 상당했던 차가 가장 비싼 트림에만 메모리 시트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스피커 이런 걸 넣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토요타가 이런 이상한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절대로 판매량이 상승할 수 없다는 게 요지였는데요. 제가 일부러 주어를 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정보만 보면 누가 날벼락인지를 알기가 힘든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주어가 명확해지거든요. 이런 전망은 제발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맞았습니다. 하이랜더도 옵션표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통풍 시트 같은 건 앞좌석에만 넣어줄 수 있다고 치자고요. 틸트 앤 텔레스코픽도 수동, 이것도 뭐 미국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믹 뷰 모니터,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 이런 게 모두 상위 트림인 플래티넘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인 센서랑 2열 열선 시트까지 상위 트림에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두 가지 트림만 국내에 출시되는데 결국 이것도 크라운하고 비슷하게 출시하겠다 이거죠. 정작 많이 팔릴 건 하위 트림인데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들은 죄다 상위 트림에만 몰빵하는 겁니다. 디지털 리어 뷰 미러 같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레인 센서랑 2열 열선 시트 같은 것까지 상위 트림에만 넣어줄 수가 있냐 이거죠. 이쯤 되면 저는 토요타 코리아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옵션을 이렇게 구성하는 취지가 뭔가요? 열선 시트를 안 넣으면 원가 절감이 말이 되나요? 더 궁금한 건 소형차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3천만원대 차에 빵빵한 옵션을 바란다는 건 욕심 중에 욕심이죠. 그런데 거의 6천만원대 확정 아닌가요? 하이랜더 하이브리드의 미국 시작 가격이 5,200만원이고요. 팰리세이드는 4,500만원부터입니다. 국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팰리세이드 가격대가 3,867만원부터 5,600만원 선이고 얘도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분명 오를 겁니다. 아무리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모델을 비교한 거라 해도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70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작 가격이 5,200만원이면 국내에서는 못해도 5,600만원. 최근에 크라운 출시된 걸 보면 6천만원대로 시작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상위 트림인 플래티넘은 당연히 6천만원을 훌쩍 넘길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위 트림이라도 5천만원이 훌쩍 넘는 대형차인데 이 정도면 레인 센서랑 2열 열선 시트 정도는 기본으로 넣어주는 게 맞지 않냐 이겁니다. 이게 상위 트림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이걸 진짜 전략상 만든 옵션표라면 이런 이상한 고집은 하루라도 빨리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타는 한국에서 차를 많이 팔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많이 남겨먹고 싶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토요타 코리아가 점점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국내에 다양한 신차를 도입하겠다고 한 취지가 불매운동 이후로 떨어진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아니었나요? 렉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이기도 하고 제네시스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은근 가성비 브랜드라는 전략이 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량도 나름 순위권에 있는 거라고 보는데 토요타는 아무리 봐도 가격이나 옵션 구성이 왜 이런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판매량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포르쉐, 미니 이런 브랜드보다도 판매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90년대가 아닙니다. 수입차가 무조건 우리나라 차보다 비싸야 한다는 건 이제는 편견이라고 보거든요. 하이랜더는 안 팔릴 차가 아닙니다. 대형차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가 대세입니다. 팰리세이드랑 카니발도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는 거고요. 굳이 충분히 괜찮게 구성할 수 있는 차를 코리아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현재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 중에 본질을 가장 빠르게 잃어가고 있는 게 토요타라고 봅니다. 렉서스는 ES300H 같은 차들이 중심을 잡아두고 있는데 토요타 코리아는 왜 대중 브랜드를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팔려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하이랜더 가격이 팰리세이드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이미 최근에 나온 크라운만 봐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이랜더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팰리세이드보다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판매량 기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쯤에서 또 미국 판매량 보고 얘기하라는 사람들이 분명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이랜더가 나쁜 차라고 한 적 없고요. 지금은 한국 시장에 대한 한국 시장의 판매 전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시장에 맞지 않게 들어온다는 건 뭔가요? 한국 소비자들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시장 성향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한다는 건데 굳이 좋은 전망을 억지로 끌어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크라운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랜더에 알파드까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토요타 신차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